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야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할 건데, 이제 3D를 조금이라도 과제물에 포함시키는 분들을 위해서 렌더링 툴이랑 그 다음에 라이팅의 라이트 종류랑 그림자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이 조금 된다면은 포함을 하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으면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V-Ray 렌더 강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팅을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렌더 세팅과 렌더러를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켜놨네. 라이트. 기본적으로 마야의 툴 먼저 다 마야 까먹으셨으니까 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죠. 톱니바퀴 있는 버튼이 렌더 세팅 버튼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렌더 세팅이라는 창이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위에 있는 게 마스터 레이어라고 뭐가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우측 하단에 우리가 보면은 레이어 창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디스플레이 레이어, 그 다음에 렌더 레이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레이어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뷰포트 화면에서 보는 게 디스플레이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이 플랜을 하나 만들고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 레이어에 플랜이 포함이 돼서 내가 만든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보기 편하게 보는 용도로만, 뷰포트 창이든 카메라 창이든 보는 용도로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디스플레이 렌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지금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레이어라는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생겨 있습니다. 마야를 키면은 생겨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렌더를 포함시키는 게 마스터 레이어고요. 얘만 나는 렌더를 하고 싶어, 얘는 빼고 얘만, 이 친구만 렌더를 하고 싶을 때 똑같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 아이콘처럼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이 친구만 포함을 시켜서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은 이 레이어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친구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 상에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플래너 지금 마스터 레이어에서 뷰포트 상에서 자꾸 내가 작업을 할 때, 모델링 작업을 하거나 리깅 작업을 하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을 때 좀 구분을 해가면서 보기 편하게 할 때 이 옵션 창을 쓰고요. 그 다음에 렌더를 이제 배경과 캐릭터를 구분을 해서 렌더를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여러 개를 오브젝트들을 구분을 해서 렌더를 하고자 할 때 이 렌더 레이어를 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스피어 하나를 여기 레이어 3번에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마스터 레이어가 아니라 레이어 3을 클릭을 하고 다시 디스플레이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를 아무리 켜도 플래너가 보이지를 않아요. 저는 렌더 레이어에서 이 공만 켜져 있는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옵션은 이 약간 하위 그룹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더 레이어에 선택된 오브젝트가 먼저 보이게 되고요. 그 안에 다시 디스플레이 레이어가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 레이어를 꼭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가장 위에 레이어를 마스터 레이어 전체 다 렌더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렌더를 할 건지를 고를 수 있겠죠. 그 밑에 있는 게 렌더 유징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으로 마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제가 2018 버전이기 때문에 마야 하드웨어 2.0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야 2018 몇 버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놀드 렌더러도 같이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야를 설치를 할 때.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야 소프트웨어 렌더러가 가장 초기에 마야 초반에 나온 버전이고 그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20년도 넘은 그 렌더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이 렌더 세팅 사용법을 기준으로 다른 렌더러가 나왔기 때문에 요 기본 개념은 좀 알고 가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우고 자, 기본 뭐 하드웨어 렌더 2.0이건 하드웨어 렌더건 소프트웨어 렌더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뭐 아놀드나 브이레이를 뭐 많이 사용을 하는 훨씬 좋은 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20년도 더 된 이런 렌더러를 쓸 필요는 없죠. 근데 기본 개념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렌더러로 놓고 요 기본 개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라고 하면은 두 종류가 있겠죠. 뭐 스틸 이미지 우리가 한 장짜리 렌더를 할 건지 아니면 움직이는 시퀀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시퀀스 렌더를 할 건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애니메이션 시퀀스 렌더 하는 법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툴도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세팅을 하기 전에 요 버튼이 렌더 세팅 버튼, 그 다음에 요 버튼이 렌더를 하는 버튼, 렌더를 시작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이 그 렌더 창, 뷰포트를 보는 창이에요. 그래서 렌더 뷰죠. 요 창은 렌더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뭐 별다른 설정을 아무것도 하진 않았죠. 요 상태로 이제 뷰포트 상에 퍼스펙 창이죠. 퍼스펙 화면에 렌더가 돼서 이미지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요 창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야 소프트웨어는 커먼 탭
하고 마야 소프트웨어 요 두 가지 탭으로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 있는 거는 뭐 파일명에 관련된 거라든지 확장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렌더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해상도로 렌더를 할 건지 큰 단락의 세팅을 할 수 있는 창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렌더를 어떤 퀄리티로 할 건지, 어떤 옵션들로 렌더를 할 건지 상세 옵션이 구분되는 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탭에서 일단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렌더를 하게 되면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아직까지는 몰라도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 상에서 감마 값을 이용해서 보는 화면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색 정보라고 하죠. 색 정보를 컴퓨터만 볼 수 있는 그 기본 화면을 우리가 로우 포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컬러 감마 값을 거쳐서 우리가 실제로 마치 눈으로 보는 색감을 보게 되는 게 감마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마 값으로 이렇게 렌더를 할 건지를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로우는 건들진 않죠. 우리가 실제로 뷰포트 상에서 보는 화면 자체도 이렇게 여기 화면을 보면은 이게 sRGB 감마라는 컬러 값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이 친구의 컬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보는 게 좋습니다. 렌더를 할 때까지 쭉 한 가지로만 뷰포트로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 컬러 그 쉐이더죠. 여기서 내가 어떤 쉐이더에 어떤 컬러에 어떤 텍스처를 입혀서 하든 실제로 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렌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감마 값이랑 내가 렌더할 감마랑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른 감마로 나는 렌더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차이를 없애려면은 같은 감마로 놓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요거는 뭐 컬러 매니지먼트는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탭을 닫고, 자, 파일 아웃풋은 말 그대로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지, 어떤 확장자로 이 이미지를 렌더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친구를 뭐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뭐 볼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은 요 위에 있는 여기에 패스가 나옵니다. 패스 이렇게 패스가 경로죠. 내 문서의 마야의 프로젝트 안에 디폴트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렌더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세팅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렌더를 하면은 기본으로 요 경로 내 문서에 있는 마야, 그 다음에 버전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본 프로젝트죠. 아무 프로젝트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프로젝트 안에 있는 디폴트 안에 요 이미지 폴더 안에 렌더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일 안에 파일 네임은 bol.iff라고 돼 있죠. 그래서 iff라고 돼 있는 걸 여기 탭을 클릭을 해보면은 확장자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확장자를 쓰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게 있겠죠. 요 배경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이 친구가 알파 채널이라고 하죠. 내가 실제로 렌더를 할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비어 있는 부분에 정보를 포함을 해서 렌더를 할 거기 때문에 알파 채널이 있는 그 확장자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파 채널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렌더를 해보면은 지금 이 친구들은 색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비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합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배경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X 배경에 까만 배경에 실사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 검은 부분을 막 지우려면은 이제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는 정보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렌더된 거에 이게 옛날 버전이라 아무튼 요 이미지가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비어져서 보이게 되죠. 알파 채널, 알파 채널이 없네. 어쨌든 요거를 보통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JPG, 뭐 GIF 이런 것보다는 알파 채널이 있는 뭐 PSD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시퀀스 렌더를 위해서 뭐 PNG나 타가, 그 다음에 티프 정도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AVI가 있는데 여기 나는 애니메이션 이 움직이는 렌더를 할 거니까 동영상이다 AVI로 렌더를 해야지가 아니라 이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쭉 여러 장 나열시켜서 렌더를 하는 게 시퀀스 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렌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영상은 알파 값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렌더, 시퀀스 렌더를 할 때는 알파 값이 있는 PNG 시퀀스, 그 다음에 타가, 티프 시퀀스를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타가로 한번 골라놔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알파 값이 있고 자, 요 밑에 있는 알파 값이 있는 타가 시퀀스로 골랐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렌더를 골랐습니다. 근데 렌더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눌러도 저장은 되지가 않아요. 아까 문서 마야의 프로젝트 디폴트 이미지를 들어가도 뭐 저장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TMP 폴더에는 뭐 저장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요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막 저장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지금 네임하고 싱글 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탭은 이름과 파일 이름 뒤에 애니메이션 폴더를 애니메이션 렌더를 우리가 할 때 한 장짜리 렌더를 할 때는 여기를 싱글 프레임으로 뭐 네임이랑 네임 확장자 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 렌더를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만 내가 애니메이션 시퀀스 렌더를 할 때는 제가 그 한 장 프레임마다 한 장씩 렌더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1부터
10프레임까지 렌더를 하게 되면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렌더를 따로따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10장의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렌더가 되게 돼요. 그럼 이 10장의 이름들을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할 거냐라는 탭이 바로 요 탭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거는 한 장짜리 랜덤만 할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요 샵 부분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name.shop.ext 요 형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name이라고 했던 볼 점 그다음에 샵 부분은 이 프레임 한 프레임의 번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프레임은 00001로 표시가 되고 10프레임 렌더한 거는 0010이라는 프레임 넘버가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0000 이렇게 4개의 숫자 단위가 있죠. 그래서 이 프레임 패딩을 이용을 해서 나는 뭐 만 단위 숫자까지 시퀀스가 갈 것 같아. 그러면 5로 늘려주면은 이렇게 00001 이렇게 숫자 단위가 커지게 됩니다. 이걸 1로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좀 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넉넉하게 뭐 3 내지 4 단위까지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파일 이름과 프레임 넘버와 확장자, ext는 확장자.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고르는 탭이고, 한 장짜리 할 때는 그냥 싱글 프레임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장 렌더를 할 때, 애니메이션 시퀀스 렌더를 할 때는 보통은 name.shop 확장자 요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뭐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프레임 레인지는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내가 렌더를 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가장 위에 있었던 여기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금 전에 했던 걸 싱글 프레임 한 장 렌더로 할 거야 하게 되면은 요 장이 비활성화가 되죠. 나는 한 장만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프레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고르는 순간 이렇게 프레임을 선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혹은 여기서 범위를 좀 늘려놓고 혹은 뭐 특별한 경우에 나는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쓰고 싶어. 뭐 50프레임부터 뭐 80프레임까지만 쓰고 싶어. 그때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죠.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바이 프레임은 몇 프레임마다 이렇게 렌더를 할 건지를 해주면 됩니다. 나는 한 프레임 다 렌더를 할 거기 때문에 1로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고요. 5라고 해주시면은 5프레임마다 렌더를 한 장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대시지 않는 게 좋겠죠. 요 밑에 있는 것도 뭐 체크해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로 렌더를 할 건지가 나와 있어요. 기본으로 퍼스펙 카메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별다른 카메라가 없죠. 그래서 퍼스펙 화면은 우리가 기본으로 보는 이 뷰포트 화면을 퍼스펙 화면이라고 합니다. 퍼스펙도 아웃라이너에서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내가 렌더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름을 캠1이라고 지어주면은 여기에 새로 생긴
카메라로 렌더를 이렇게 골라서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채널을 포함을 시킬 건지 렌더 이 채널에, 그 다음에 뎁스 채널은 이 거리감을 표현해주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합성할 때 쓰는 거죠.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뎁스 채널을 포함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알파 채널은 기본으로 합성을 기본으로 하실 거면은 무조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렌더를 하게 되면 이 뷰포트 창이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 여기 알파 버튼, 요게 알파군요. 자, 요 버튼을 누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흰색 부분만 알파 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비어있는 이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 맵이 따로 뽑을 수도 있고, 이 타가라는 아까 확장자죠. 타가나 혹은 티프나 png 파일에 요 알파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 레드, 그린, 블루 채널과 알파 값까지 이렇게 네 가지 채널을 가진 렌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캠을 고르고 알파 채널도 고르고요. 이렇게 뎁스 채널까지 눌러보면은 뎁스 채널은 어디서 보지? 뎁스 채널은 여기서는 못 보나 봐요. 자, 그 밑에 있는 이미지 사이즈는 이제 해상도죠. 여러분들 테스트 볼 때, 영상 뽑을 때 다 설명을 한 번씩 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본 프리셋에서 골라 주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16:9 모니터 그 영상 HD 비율을 많이 쓰죠. 1920, 1080 혹은 1280, 720의 HD, 풀 HD 이 두 가지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뭐 지금은 해상도도 막 다 좋아지고 사양도 좋아져서 요 풀 HD 1920, 1080 정도로 작업을 해도 뭐 무난할 정도로 하고요. 혹시나 뭐 라이팅이 많다, 이미지가 좀 무겁다, 렌더가 오래 걸린다 하면은 뭐 720 정도로 영상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HD로 여러분도 영상을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렌더 세팅 해상도를 높게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해상도를 낮게 해서 렌더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낮게 이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 높은 해상도를 렌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메인테인 이 옵션을 켜주게 되면은 요거를 수정을 했을 때 만약에 1920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것도 자동으로 비율에 맞춰져서 수정이 되는 체크 항목이라고, 비율을 유지할 건지 체크를 해주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뭐 픽셀 단위로 뭐 당연히 해야겠죠. 센티미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72 정도로, 영상 작업만 모니터 작업 모니터에서 확인만 할 거면 70이면 충분을 합니다.
합니다. 인쇄하게 된다면은 인쇄용이다 그러면은 좀 높여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건 픽셀라티오라고 해서 한 픽셀의 뭐 비율과 크기 뭐 이런 가로 세로 비율 같은데 요거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비율이 완전히 이상하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이 밑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도 뭐, 뭐 딱히 건드릴 수 있는 건 없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기에 라이팅 빛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디폴트 라이트라고 하는 여기 디폴트 라이트 셋이죠. 기본 빛으로 요 사물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기본 빛으로 렌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거를 화면이 좀 커졌는데 요거를 끄고 렌더를 하면은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 빛조차도 내가 사용을 하지 않을 거야. 빛이 아예 없기 때문에 까만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창에서 다시 켜고 렌더를 하게 되면은 기본 빛 정도로 이렇게 렌더를 하게 됩니다. 자, 커먼 탭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요 상세 옵션에서 이제 기본으로 커스텀으로 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프리뷰 퀄리티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퀄리티를 정하는 게 프리셋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마야의 버전마다 아마 이 보이는 이 프리셋의 종류가 아마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좀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뭐 너무 옛날 프로그램이고 이게 바뀌어서 다 해보진 않았지만은 기본으로 프로덕션 퀄리티 정도의 옵션을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 프리셋에 해당되는 옵션이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 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프로덕션 퀄리티에서 밑에 안티 에어리싱 옵션도 뭐 로우로 할 건지 중간으로 할 건지 하이 퀄리티로 할 건지 가장 높은 걸로 할 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프로덕션의 하이티스트 퀄리티로 해주게 되면은 뭐 다른 걸 건드리지 않아도 크게 뭐 별 문제 없는 렌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밑에 있는 옵션은 당연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빌드 옵션, 레이트레이싱, 필드 옵션보다 레이트레이싱 퀄리티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 기본 소프트웨어 렌더러에서는 뭐 그림자, 그 다음에 빛의 굴절률, 뭐 요런 계산, 반사값 계산들을 위해서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켜거나 끄거나 할 수가 있는데 좀 높은 퀄리티의 렌더 그림자를 원한다 혹은 굴절을 원한다 하면은 요걸 대부분 켜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프로덕션 퀄리티로 골랐는데도 요거를 따로 켜주지 않으면은 그 옵션들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렌더 세팅 창 소프트웨어 렌더 세팅 창에서 나는 렌더 레이 트레이싱 렌더를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체크를 해줘야 다른 렌더 레이 트레이싱 옵션들이 적용이 됩니다. 요 숫자 안에 옵션 값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걸 기본적으로 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모션 블러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모션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이 잔상 같은 블러 값이 적용되게 렌더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3D에서 이 모션 블러를 하지는 않고요. 모션 블러가 없이 렌더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합성 단계에서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렌더도 빠르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3D 상에서 모션 블러 렌더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 밑에 렌더 옵션이라고 따로 이렇게 창이 있는데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가장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렌더를 할 거라면 가장 위에 있는 요 렌더의 퀄리티 정도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프로덕션 퀄리티에 지금 해상도가 1280720 정도로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그리고 이 레이트 레이싱 옵션도 켜준 상태로 설정을 이렇게 해 놓으면은 별 문제 없이 렌더를 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 이름도 프로젝트 이름이랑 이제 통일을 시켜야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이름을 정하면은 그 이름과 프레임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1초 정도의 렌더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스틸 이미지를 할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를 싱글 프레임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 아까 렌더 버튼이 있었죠. 이 창에서 이렇게 렌더한 애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장짜리 렌더만 할 거면은 그냥 여기서 저장을 하셔도 돼요. 여기 파일에 세이브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옵션도 같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창이 하나가 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컬러 값을 로우 이미지로 할 건지 아니면 컬러 매니지드 이미지, 컬러 값이 조정된 sRGB로 조정된 걸로 저장을 할 건지가 뜹니다. 그래서 요걸로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넣었다, 초록색을 넣었다 하는 색깔 정보가, 눈에 보이는 색깔 정보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로우로 해버리면은 색이랑 이런 게 좀 다르게 저장될 수도 있어요. 컴퓨터만 알아보는 기본 그 컬러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파일 저장하는 경로랑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파일 이름도 설정을 해 주시면 이 밑에 확장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르는 확장자랑 파일 이름 경로는 아까 세팅에 요 경로랑 파일 이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테스트로 내가 렌더를 한 애를 따로 개별로 저장을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렌더 경로랑 여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 렌더 창 옵션은 여기 요 정도만, 소프트웨어 렌더는 요 정도 설명만 드리면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잘 쓰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렌더
로만 써도 근데 뭐 졸작 정도는 무난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라이팅 설명을, 자, 크리에이트 라이트 탭에 가시면은 기본적인 빛들이 있습니다. 라이팅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 라이팅 설명을 한번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뭐 별 필요가 없겠네. 지금 바닥 그림자를 보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하나 만들었고, 공도 뭐 떠있는 공, 바닥에 붙어있는 공,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만 만들까요? 네. 그리고 렌더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요런 기본 화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기본 화면이 이렇게 렌더가 되겠죠. 아, 애니메이션 렌더를 안 했구나. 자, 애니메이션 렌더를 하려면 제가 아까 빼먹었네요.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렌더를, 아니 24프레임까지 렌더를 내가 하려면, 자, 어디서 렌더를 해야 될까요? 내가 요거를 렌더 한 장 한 장 하고 한 장 한 장 세이브 이미지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렌더를 하려면, 자, 여기 모델링 탭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그리고 렌더링 탭이 있습니다. 렌더링 탭에 가시면 렌더 탭에 배치 렌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렌더 시퀀스라는 메뉴도 있어요. 예전에는 배치 렌더만 있었는데 뭐 렌더 시퀀스라는 게 생겼어요. 렌더 시퀀스를 뭐 눌러보시면 뭐 카메라를 어떤 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죠, 렌더 레이어를 뭐 쓸 건지 뭐 어떤 레이어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옵션들을 골라서 렌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배치 렌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것도 옵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배치 렌더 옵션, 별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체크하고 말고의 옵션밖에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CPU 있죠. 뭐 듀얼 코어, 뭐 6코어, 8코어 뭐 이렇게 있는데, 요 CPU를 다 사용을 할 건지, 너의 컴퓨터 성능을 100이면 100 다 쓸 건지, 아니면 50만 쓸 건지가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왜 렌더를 하는데 100을 안 쓰고 50만 뭐 이렇게 숫자를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50만 너는 써서 렌더를 하면서 나는 나머지 50으로 동영상도 보고 다른 작업도 할 거야,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쪼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 돌려놓으면은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렌더 걸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쪼개 주는 게 좋습니다. 나 렌더만 해놓고 컴퓨터 안 볼 겁니다 라고 하면은 요거 다 써면 좋겠죠. 요거를 다 체크하면은 컴퓨터가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버벅이기 때문에 저용량인 건 상관이 없겠지만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 렌더를 클릭을 하는 순간 제가 렌더 세팅 요 설정 창에 돼 있는 파일명, 경로, 그 다음에 해상도, 뭐 요게
다 적용이 돼서 렌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키를 한번 뭐 잡아볼까요? 이렇게 1프레임에 이렇게 놔두고 S, 그 다음에 대충 키를 잡으면 요런 애니메이션이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 렌더 할 때 항상 이 우측에 프레임 넘버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1초에 몇 프레임으로 작업을 할 건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합성하는 단계까지 꼬이기 때문에 30이면 30 통일을 해서 1초에 몇 프레임으로 할지 24로 할지 30으로 할지 이렇게 통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로 배치 렌더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카메라를 제가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로 렌더를 할지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카메라 1번으로 이렇게 보는 화면, 그 다음에 요 카메라 세팅의 레졸루션 게이트 혹은 여기에 요건가? 네, 요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딱 요 화면만 렌더가 되게 되죠. 요 마스크 안쪽에 있는 것만 렌더가 되게 됩니다. 요 창을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랑 렌더 레이아웃을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방금 만든 카메라로 카메라를 골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렌더를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 뭔가 글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 뭐 가벼운 거면은 이렇게 금방금방 되니까 확인이 가능하지만 무거운 걸 렌더를 하게 될 때는 요 우측에 있는 스크립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서 내가 과연 몇 프레임의 렌더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컷들은 프레임 단위가 막 엄청 많이 되고 있겠죠. 컴퓨터가 일주일 내내 막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번 씬을 렌더를 하고 있는지, 몇 번 프레임을 렌더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끝나게 되면은 렌더링 컴플리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뭐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지만 몇 번인지 궁금할 때 이 창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렌더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아직 렌더가 걸리고 있는 중인데 잠깐 렌더를 멈춰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캔슬 배치 렌더를 눌러 주셔야 렌더링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 렌더 시작할 때는 요 버튼, 끝낼 때는 캔슬 배치 렌더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까 폴더를 한번 봐보죠. 자, 이미지에 이렇게 요거는 임시 저장 같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렌더를 따로 막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임시로 이렇게 막 저장이 됩니다.
캐시를 설정해 놓은 만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렌더링을 한 게 알파 값이 포함된 파일이 이렇게, 알파 채널은 이렇게 보이죠, 체크문으로. 그래서 이런 이미지 낱장이 보입니다. 렌더가 된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 시퀀스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합성을 하건, 뭐 누크 에펙 뭐 요런 툴을 써서, 퓨저 이런 걸 써서 합성 단계를 거쳐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졸리네. 자, 저 시퀀스를 좀 보기 편하게 확인하는 게 뭐 잘 쓰진 않지만, 여기 파일에 뷰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 장의 이미지로 된 그 파일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내가 파일을 지워버렸는데, 요 아까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었죠. 뭐 1번 파일, 2번 파일, 한번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서 첫 장만 체크를 하고 열기를 해주시면은 시퀀스를 영상으로, 마치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1초에 여기 세팅된 프레임 수에 맞춰서 영상처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으시면은 뷰 시퀀스로 파일을 불러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뭐 요새는 에펙이나 뭐 다른 거에서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 쉬었다가 하고 싶긴 한데 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과 그림자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을 쪼개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